한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과 관련해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 조심해야 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김밥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두 곳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는데요. 피해자가 무려 27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위자료도 저는 필요 없고 실비 이거만이라도 줘라. 연차비 같은 것도 해주기로 하셨는데 뭐 줄 수가 없대요. 피해를 호소하는 집단 식중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두 곳의 김밥집. 취재진이 해당 김밥집을 찾아가 봤지만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휴업 중이었습니다. 네. 8월 2일 정자점, 야탑점 배달의 푸기에는 식중독 증상을 토로하는 피해자들의 호소로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 힘드시고. 예. 본사도 지금 이번 사태에 어떤 입장일까요? 죄송하고요. 일단 피해자분들한테. 네. 사유가 뭐냐면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사업을 시작했던 어떤 그런 조직이나 법인이나 집단이 아니고요. 그냥 짧게 김밥집을 열었다가 반응이 좋고 잘 되고 맛있다고 해서 잘 많이 나가서 그래서 아는 분들이 뭐 야 나도 하나 좀 같이 간편 내고 하면 안 되겠냐. 이제 그게 계속 이렇게 성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렇게 위기 대응이나 말씀하신 또 요번에 사태 터졌던 그런 뭐 위생 점검이라든가 이렇게 좀 그쪽에 이제 전문화가 된 기업들은 그런 게 이제 철저하잖아요. 저희가 그 안에서 또 더 위생을 강화하고 또 살균 처리 장비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네, 그런 것들이 예, 있는 그렇습니다. 조직이었다면 뭐 아마 좀 이런 대형 사고는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성남시청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8월 2일 오전에만 식중독이 의심된다는 민원이 이제 8건 접수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당시 어떻게 조치가 좀 이루어졌을까요? 평범한 식중독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네. 환경 검체하고 위생 점검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가금을 검체 채취를 했습니다. 도마하고 행주, 달걀 보관통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있고요. 살모넬라. 주방용품과 달걀 보관용 통에서 검출된 살모넬라균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살모넬라는 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 장치수를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인데 그거는 그냥 식중독하고 상관이 없고요. 이 장치수 그 살모넬라균인데 이거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식중독을 갖다 일으키게 되는데 감염된 후 하루나 3일 후에 두통, 복통, 설사, 구역,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바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8월 1일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는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처음에 증상이 좀 어떠셨어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장염 수준이 아니에요. 집에서 제가 밥을 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냥 화장실만 갈 진짜 뿐이에요. 괴롭고 오한 때문에도 되게 힘들어요. 속립을 덮고 자는데도 고생 많이 덜덜덜 하셨네. 그냥 몸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어요. 아이고. 피해자는 8월 2일에 해당 김밥집에 전화해서 식중독 의심 증상을 알렸다고 합니다. 네. 저희 부부가 김밥을 먹고 아침에 복숭아밖에 안 먹었다. 지금 많이 아프다. 피해자는 식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관련 비용을 업주에게 청구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사장님한테 위자료도 저는 필요 없고 실비 들어간 거 13만 원? 근데 거기 안에 휴지랑 주가 이야기랑 이혼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만이라도 줘라. 더 이상 저는 위자료 이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고 너무 아파서 겨를이 없다. 식중독으로 발생한 관련 비용에 대해서 직접 처리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업주. 하지만 업주에게 연락이 닿지 않기 시작했고 찾아간 가게는 휴점한 상태였습니다. 연락은 하셔야죠. 제가 직접 업주와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업주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 전화번호를 없앴구나. 예, 피해자는 업주가 업무를 위탁한 손해사정사와 연락이 닿았지만 실비조차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만 끝냈을 텐데 전하는 게 없어요. 제가 과분하게 청구한 건가요? 맞아. 이게? 과분하게 청구하고 계신 네? 거예요, 지금. 또 다른 피해자는 업주에게 휴업 손해배상을 약속받았지만 손해사정사가 휴업 손해 관련된 금원은 지급할 수 야, 없다는 답변을 피해자들한테 내놨다고 주면 안 합니다. 사장님이 원래 연차비 같은 것도 해주기로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니까 법적으로 소원 취급을 하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차비 같은 것도 줄 수가 없대요. 취업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던 업주. 하지만 손해사정사에게 받은 안내문은 통원 치료 시 배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통원을 치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입원 병상이 자리가 없어요. 피해자가 찾은 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들로 인해 입원실이 부족했던 상황. 결국 병원 입구에는 집단 식중독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문까지 붙였었다고 합니다. 병원들 상황이 그렇죠. 사실 확인을 위해 손해사정사와 연락을 해봤습니다. 아예 문 밖에 써 있대요. 입원하는 병상이 없다고. 연차 수당 같은 것들, 통원 치료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은 보험금으로 지급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반영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업무를 손해사정사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저희가 기준이 정해진 거는 없는 걸로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사고건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통원 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업 손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과거 사례를 말씀해 주신 거지 지금 본 사건에서는 그게 정해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저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맞지만 저희가 아직 기준이 뭐 이런 게 다 정해진 게 없는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군요. 네.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과의 통화에서는 단호하게 응대했다고 합니다. 연차비에 대한 수당도 따로 지급이 안 돼요? 입원 치료 아니시고 통원 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업손해 따로 인정하고 있진 않아요. 입원 자리가 없어서 입원을 못한 경우는 어떡하는데요? 병원이 근데 진짜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입원할 병원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병원에 갈 힘도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쪽 병원에서 튕겨서 또 다른 병원으로 또 간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에서 또 어떻게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어느 정도 더 힘들게 한다, 사람을 스트레스로. 식중독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명확하지 못한 보상 기준은 결국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중히 사과하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치료비나 간병비 등에 해당하는 직접 손해, 그리고 향후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소극적인 손해,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그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당과 연계되어 있는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있고, 이제 산정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법원을 통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업체는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과 계획이 없이 언론을 통한 사과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말이라도 좀 위로를 해주거나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사람들이 좀 덜 분이 풀릴 텐데 진심으로 지금 미안하다. 본사 측이나 뭐 손해사정사 측이나 뭐 아무도 별로 그렇게 큰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대응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상황입니다. 집단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합당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